오늘 새벽 익산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불과 한 3시간 반 전입니다. 익산 주민들 굉장히 놀란 거 당연하고요. 서울과 부산에서도 지금 지진 감지 신고가 접수가 되고 있고 우리 청취자들 제보도 쏟아지는데요. 그 쏟아지는 제보 문자를 보면서 저희가 한 분 한 분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중에 한 분을 연결해보죠. 청취자 4437번을 쓰시는 분이세요. 나와 계십니까? 선생님?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십니까?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예, 전주에 사는 최재민입니다. 예. 전주 다세대 주택인데 지진으로 예. 건물 천정이 파손됐습니다. 이런 문자를 저희한테 주셨네요. 예, 파손이라기보다는 이제 금이 이렇게 실금이 가 있더라고요.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늘 새벽? 예, 아침에 4시 반쯤인가요?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났는데. 주무시다 일어나셨어요? 진동 때문에. 그렇죠. 너무 놀래가지고. 예. 몸이 좌우로 흔들리면서 이 귀에서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은 강한 이렇게 자극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그 비행기가 초음속에 통과할 때 나는 의미인가 아니면 주위에서 큰 폭발이 있었나고 걱정을 해서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TV를 틀어봤더니 익산에서 지진이 났다고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비행기가 이 건물 위로 지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 정도의 진동. 그러셨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지진이라는 걸 들으니까 가슴이 더 떨리더라고요. 갑자기. 여진도 그 TV에서 여진 나는 것도 봤고 그래서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려고 문을 열고 나갔는데 문을 열고 나가면 위에 보조등이 자동으로 켜지거든요. 그렇죠. 깜깜한 데서 나왔는데 위에 안 보이던 벽에 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보를 저희한테 드렸죠. 보내주신 거군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이렇게 제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진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다세대 주택에 사시는 청취자 한 분의 제보, 경험담, 목격담 들어봤습니다. 이번 지진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되지 않았느냐라고 넘기기에는 전문가들이 이거는 뭔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때다라는 얘기들을 하네요. 그분 중에 한 분 연결합니다.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홍태경 교수입니다. 홍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규모 3.5의 지진이라면 이거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네, 규모 3.5 정도 되는 지진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많지 않게 발생하는 지진인데요. 우리나라 같으면 1년에 유감 지진이라고 하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한 10회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00여 회 이상씩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횟수가 적지만 우리나라는 지진 발생 빈도가 적을지는 몰라도 큰 지진의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아니 일본하고 비교하면은 우리는 정말 적은 건데 큰 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 지진 발생 빈도와 발생 가능한 지진은 사실 상관관계가 그리 크지 않은데요. 이제 그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은 그 지역에서 발생했던 과거 지진을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78년 이후로 지진 관측이 있었는데요. 그 관측 기록을 보게 되면 가장 큰 지진이 규모가 5.3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록을 조금 더 앞당겨서 앞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 전란 시대인 1952년도에 강서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규모 6.3 지진으로 발생한 적이 있고요. 6.3이었던 적이 있어요. 네. 52년도에 어느 지역이라고 하셨죠? 강서 지진이라고 평양 옆에 있는 평양 도시입니다. 옆에서? 당시 이제 전란 중이어서 이 기록이 인근 나라인 러시아나 그다음에 일본 등지에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 기록이 지진 파형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을 분석하게 되면 규모 6.3 정도의 값을 얻게 됩니다. 그렇군요. 또 이뿐만 아니라 더 기록을 앞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는 조선왕조실록 같은 역사 기록물들의 이제 지진 발생 피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여러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규모 6점대 후반 혹은 규모 7.0에 해당하는 지진이 발생했던 적이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조선시대에 규모 7.0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기록 분석. 그래요. 근데 이런 지진들은 과거에 발생했던 지진은 미래에도 발생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떤 한 지역에서 모으는 힘은 과거나 현재나 1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힘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100년 전에 혹은 200년 전에 발생했던 지진은 이후에 언젠가는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 과거에 한 번이라도 그 정도 뭐 7, 5, 6 이런 지진이 있었다면 후에도 7, 5, 6의 지진이 꼭 다시 한 번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네, 말씀. 다시 한 번은 아니고 이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얘기죠. 반복적으로. 그 주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혹시? 네, 지진학적으로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는 힘이 쌓이는 비율이 매년 같기 때문에 시기를 이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예측에 의하면 그러면 언제쯤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계세요? 지금까지 근데 그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좀 문제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질학적인 연대 측정에 있어서는 그런 주기가 때로는 뭐 200년 혹은 300년 주기라고 한다면 20년, 30년씩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변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기를 우리는 비교적 정확한 시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확한 시기를 못 박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 지진을 산정을 하지만 이 조선왕조실록에서 바탕으로 산정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게 지진 피해 기록이다 보니까 지진 진짜 규모로 봤을 때 어느 주기로 나타나는지 파악하는데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단층을 조사를 하고 단층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시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이런 작업들이 현재 선행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료가 아주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그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단 말씀이세요. 근데 최근에 그렇습니다. 발생하는 이 지진들 특히 이번에 3.5가 내륙에서 발생한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이게 심상치 않은 시그널이라는 생각은 하십니까? 전문가들? 지금 현재 지진이 발생한 익산 지역은요. 그 우리나라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한반도 서해안을 따라서 지진 발생 빈도가 높고 동해안 연안에서 또 지진 발생 빈도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내륙으로 따지자면은 이 충청남도 지역과 그다음 전라북도 지역을 이렇게 아우르는 지역이 송인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짧게 바로 이 지역이 지진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이번 이 익산에서 발생한 지진도 바로 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인데요. 과거로부터 지진 발생 빈도가 높은 데서 발생을 했던 특징이 있습니다. 지진은 이제 지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지진이 발생하는 횟수도 많아지고 큰 지진이 발생할 비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특성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던 지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쪼록 우리가 안심할 것은 아니고 좀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심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홍태경 교수였습니다.